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나긴 한데 사실 요즘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후보 부인의 이제 사고가 있었고요. 이제 그날 가짜 뉴스가 확 돌았죠. 제가 듣기로는 유승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시간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선대위 구성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면서 대선 출정식처럼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실언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자료를 써왔는데 그래도 우리 김종인 박사님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뭐 실언을 좀 해도 뭐 상관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경륜으로 저희들을 또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을. 윤석열 후보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던데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그럼 출발 선대위원장은 맡으실 계획이신가요? 일체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쯤은 출범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야 뭐저 선대위 구성은 후보가 알아서 결정을 할 일이지. 그 제3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습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김종인 역할을 할 때가 왔다. 국가개혁 대장정을 잘 이끌어달라. 박사님이라는 표현까지 윤석열 후보가 썼는데 공개 러브콜, 공개 구애 뭐 이 정도면은 확실히 보낸 겁니까, 메시지를? 하여튼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역시 고수는 고수입니다. 사실 이날이 이제 출판 기념회가요. 만화책이거든요.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이 만화책인데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짜를 일단 잡은 걸 보면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이 날짜를 잡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 날짜를 잡았을까? 또 하나는 사실은 본인이 뭐 총괄선대위원장 맡는다는 또 제안받았던 이야기는 그동안 뭐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공식적으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상찬과 함께 또 자기가 김종인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많은 어떤 이 칭찬과 함께 이제 직접 구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 자리에는 많은 또 정치권 인사들이 다 몰렸습니다. 좀 보신 바와 같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다 결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결국은 어떤 정치 고수는 자기가 어떤 위치 서야 될 때,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을 절묘하게 어떤 바둑에 수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모든 어떤 야당의 이 세력들이 자신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모습,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자리를 마련해 주는 모습, 이거를 아마 구상을 한 것 같아요. 뭐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내용조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아마 김종인 위원장 본인의 명분, 본인으로 또 쏠리는 힘, 이것 자체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생각한 때에 아마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즉 본인이 주도하는 대선을 아마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면 뭐 금태섭 전 의원을 비롯해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모습도 있나요?
김동연 전 부총리, 뭐 주요 인사들이 좀 참석을 했습니다. 김종현 국장, 그러면 결국 이게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대선 출정식 분위기 아니었냐, 뭐 이렇게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김동연 그 후보도 나와 있는데 출정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현정 의원 얘기한 대로 상당히 고수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수고 그다음에 근데 어떻게 보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갈 거라는 얘기는 이미 수없이 나왔었고 그러게요. 사실상 다 기정사실화된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저 윤석열 후보가 역할할 때가 왔으니까 국가대장정 잘 이끌어달라고 이렇게 오퍼를 했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뭐 내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거야 선대위 구성은 후보가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한 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마지막 조율이 아직까지 잘 안 된 모양이구나. 아하. 그래서 저게 이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얘기했던 거 마저 다 끝내. 그러면 내가 흔쾌하게 얘기를 할게. 예. 합류한다고 할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거 봐서는 밀당이 계속되고 있구나. 근데 그 밀당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전히 물밑에서는 밀고 당기기가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미 저분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저런 식의 주고받기를 할까라는 게 조금 의아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밀당으로 계속 마지막 밀당이 계속되고 있든가 아니면 정말로 예우를 더 해주기 위해서 더 높여주기 위해서 윤 후보가 저렇게 뭐 좀 극존칭 같은 걸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이거든요. 이런 윤석열 후보의 공개 구애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오늘 구체적인 반응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소신과 철학을 펼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가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가서 않고. 허수아비로는 안 간다는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그건 정권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 물어보는 거지 그 정권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처음서부터 나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선대위로 어떻게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는 후보의 본인의 생각인 거고 선대위에 합류하시려면 어떤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환경은 내가 선대위가 마련된 다음에 보는 판단하는 거지 내가 미리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알듯 말듯하게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없지 않냐. 처음부터 얘기 안 한다. 뭐가 짜여지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근데 이 짜는 판도 거의 원톱 체제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존경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밀당은 끝나지 않았나 싶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가시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사소한 것들, 뭐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실지라든가 이런 사소한 문제들 외에는 거의 밀당이 끝나지 않았나 싶고 실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중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선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편에 쓸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사소하게 이제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 될 것인지 또 이준석 후보가 어떤 비단 주머니를 제시하고 또 한기호 사무총장 위임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좀 약간의 신경전은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두 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지금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좀 준비 부족이 윤석열 후보의 준비 부족을 이 두 분들이 잘 메꿔줄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준비 부족을 오히려 좀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국민의당과의 통합 여부도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주요 인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를 빼먹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옆에 앉았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여기 화면에 보면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먹고 상임 선대위원장 후보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전 부총리가 거론이 되던데
이거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힌 얘기입니까? 단독으로 아마 기사가 났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선례를 생각하면 될 텐데요. 사실 상임 선대위원장은 보통 당 대표가 맡아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분 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김병준 전 위원장 이 두 분 다 그 우리 정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예. 두 분 다. 그런데 한 분이 총괄을 하고 한 분이 상임을 한다. 이런 체제로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후보랑 여러분들이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조화롭게 해결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시는 거는 좀 어떤 직책일지 뭐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저는 저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해줬는데 우리 캠프 사람들이 예. 사실 저 사회도 우리 캠프 관계자가 사회를 봤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출판 기념회이기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이 사실은 그 발간 위원장인가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이 사회를 보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이쪽 사람들이 사회를 보고 이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 후보께서 지금 뭐 자세히 말씀이 저희도 내용을 다 봤었는데 김종인 박사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뭐 이렇게 이런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 역할이 있는 분이고 선거 과정에 역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직책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니까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다 뭐 이 얘기인 겁니까? 아니 제가 알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 보도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텐데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어느 정도 전권을 주느냐 뭐 이 얘기일 건데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김 전 위원장 출판 기념에 앞서 당초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참을 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최고위에 오늘 나가기 어렵다. 또 끝나면 여기 출판기념회도 와야 되고 해서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당대표고 후보고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사항이지 밖에 딴 사람이 보여드려서 얘기할 성질의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알아서 뭐 판단하지 않겠냐. 오늘 오전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애초에는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갔다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 가려고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는 모두 발언도 없어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에 그래서 갈등 표출된 거 아니냐. 근데 조금 전에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이 만났다면서요? 뭐 선대위 구성 놓고 만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그 시간대 이용호 무소속 의원을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북 남원이 지역군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복당을 추진했는데 7개월 동안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강래 전 의원이 있거든요. 그 반발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 미련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복당 요구를 철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발빠르게 일단 이용호 의원을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에 중요한 게 일단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이제 공략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전북 지역에 무소속이고 이용호 의원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을 아마 만나서 합류를 건의한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좀 고민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 일정이 긴급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도 원래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일정에 최고위원 참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최고위원 참석 안 했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문제는 아마 이제 인선을 둘러싸고 아까 우리 김병준 위원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을 이미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좀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나하고 상의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사실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이견이 없어요.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 그렇죠. 모두.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연직인 대표가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예. 그래야지만이 선거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데 문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와 버리면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뭐 본인이 같이 공동 상임위원장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게 중심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김병준 위원장한테 무게를 실어준다면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한기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거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예전에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당시 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예로 들면서 당무선권의 행사는 수사지휘권 행사와 똑같다.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등등 지금 인선 관련해서 굉장히 좀 양측에 신경전가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의 어떤 심경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지금 좀 전에 이제 3시부터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배석자 없이 만났다는 거. 아마 이런 문제 등등이 논의됐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쉽사리 아마 합의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아마 좀 갈등의 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상황부터 지금까지 좀 정리를 이현정 의원님 해주셨는데요. 속보성으로 들어온 자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불화설도 있고 갈등이 표출된 거 아니냐 말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조금 전에 40분 긴급 독대를 했습니다. 두 사람만 만난 듯하고요. 사무총장과 선대 인선에 대해서 논의한 듯한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논의됐는지는 뭐 저희가 좀 취재를 좀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두아 변호사님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후 3시 20분에 당사 후보실을 방문해서요. 아하. 그래서 후보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배석자는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이 대화 내용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저희가 이제 캠프에서 공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보도가 됐을 텐데 이제 40분간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후보실로 대표가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도 원래 후보가 가면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좀 예. 전에 이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아침에 좀 새벽에 잡히면서 이 양해를 미리 구했고요. 예. 최고위원들이랑 이준석 대표한테 저희가 알기로는 양해를 구하고 저희도 그래서 한 1시간 이상 전에 이 부분 알고 있었거든요. 최고위원회에 참석 안 하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고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용호 의원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두 분 사이에 실질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갈등이 있다. 예, 갈등이 있는 건 뭐 분명한 거고 아침에 그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윤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경고 사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도 내 나름대로 뭐 이런 부분에서 내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식의 어떻게 뭐 그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일종의 모종의 경고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 다 알다시피 지금 한기호 사무총장 문제를 두고서 그 후보하고 이 대표하고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기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당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선거 자금을 총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그 지방선거할 때 공천 문제도 관련이 있는데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내가 내 사람으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뭐 나는 내가 그 지금까지 한기호 총장이 잘했으니까 이 사람을 계속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를 놓고서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윤 후보 측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당무 우선권도 있으니까 일단 내가 후보가 됐으면 선출직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한테 인사 선택의 폭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김병준 그 전 비대위원장의 진입 여부는 이준석 대표하고도 뭐 그런 논란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그 총괄 상임위원장이 될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이 두 분이 과연 같이 가는 게 모양새가 맞을까 이런 부분을 놓고 아마 윤 후보의 고민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저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는 가운데 속보가 더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네요.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독대 면담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잘 진행이 됐다. 이미 당 중심의 선대 조직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예,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렇습니다. 20일 선대위 발표, 오늘이 15일인데요. 닷새뒤 선대위 발표하는 것을 윤석열 후보에게 일정을 좀 당기자고 했다. 하나 더 있나요? 예. 선대위 조기 출범 자신 있고 그만큼 이견이 적다. 많은 얘기를 나눴다. 여기서는 뭔가 갈등이 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평들을 좀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위원정 의원님 어쨌든 뭐 좀 더 비단 주머니 얘기도 또 나오네요. 속보로. 20일 예정됐던 것보다 좀 더 앞당길 수 있다. 선대위 구성을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이게 당내 갈등이 오래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컨벤션 효과가 있다가 점점 사실은 이제 이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있으면 또 지지층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실망하는, 이탈하는 층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후보가 주인공입니다. 즉 이재명, 윤석열 뭐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당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중심적으로 끌고 가고 있죠. 근데 지금 야당에서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중심이 아니라 이준석, 김종인 이 두 분이서 뭔가 전체 판을 짜는 그런 모양새가 비춰진다고 하면 그럼 윤석열 후보는 뭐지? 라는 이제 의문이 지금 제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자기 중심으로 뭔가 이제 틀을 짜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한다, 뭐 총괄 선대위 한다 이렇게 되면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뽑는 거지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 지금 이준석 대표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아마 이준석 대표도 이게 지금 자칫하면 오래 끌면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판단 속에 빨리 일단 띄워놓고 나중에 어떤 세부적인 사안들은 좀 어떤 면에서 합의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동상산모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논평을 했었는데 일단 두 사람이 긴급히 오늘 40분간 독대를 했고 뭐 이견은 별로 없다. 오히려 선대위 구성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또 단순히 바라보는 측면은 그런데 밑에서 분석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 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